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코멘트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조가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22일에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열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임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며 중국 경제를 돕는 데 관심이 있지만 미국의 지적재산권까지 희생을 하면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신문에서는 오늘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 파도로 몰려간 큰손들이라는 기사입니다. 또 광고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미국의 CPI는 연간 3.2% 상승을 하면서 9월의 3.7% 상승보다 많이 내려왔고, 특히 페드가 신경을 쓰고 보는 음식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CPI는 9월보다 0.2%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에서는 페드의 금리 인상이 중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이 없을 거란 예상에 2년 만기 국채는 4.84%로 떨어졌고 10년 만기 국채 또한 4.4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엑슨모빌이 2027년부터 전기차용 리튬을 아칸소 주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석유 기업들은 전기차의 채택과 화석 연료의 소비를 줄이는 추세에 맞춰서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는 0.39% 상승했습니다. 친이스라엘 또는 친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양쪽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노조원들은 가장 큰 프로모션 데이인 11월 16일을 맞이하여 대규모 파업을 수백 개 지점에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2.02%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사용자가 SNS 및 인터넷 브라우저와 같은 경쟁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EU의 반독점 법률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레인에 본사를 둔 대체자산 운용사인 인베스트콥은 중국 내 첫 번째 사모펀드를 위해 20억 위안 3,594억 원 정도에서 40억 위안 7,188억 원 정도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인 팍스콘은 3분기 이익이 11% 증가했지만 올해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73세인 팍스콘의 창업자인 테리 고우 씨는 대만 총통 선거 출마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30만 명의 지지자의 서명을 3배 이상 넘겨서 받았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8년 팍스콘 회장에서 내려와 독립 후보로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RHO Raw Motion에 따르면 보조금 종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0월 자동차 판매는 기록적으로 증가를 했으며 전기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미 보조금 제도가 종료했지만 일부 지방 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은 물론 투자 유치까지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과 세금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는 9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29%가 늘었고 10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34%가 늘었으며 유럽은 26%가 상승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호주의 충전기 회사인 졸트는 어제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 영국에 5만 개의 전기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의 일환으로 런던에서 거리용 전기차 충전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급 시계인 롤렉스나 파텍 필립의 중고 가격은 10월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블룸버그 다이얼 시계 지수도 1.8% 하락을 해서 2022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4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공급은 늘었고 소비자의 수요는 줄었으며 빚을 내서 고가의 시계를 샀던 사람들이 중고시장에 시계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의하면 최근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에서 오는 직구의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며 11월 현재 5,757만의 해외 직구 건수가 있으며 연말에는 1억 건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225만 건의 해외 직구가 있었고 작년엔 9,612만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세관에서 발견된 짝퉁은 2018년 이래 6배 이상 늘고 있으며 직구의 44%가 중국에서 오고 있으며 지난해 반입된 짝퉁의 99.7%가 중국산이며 올해 상반기도 99.5%가 중국산입니다. 마동석이 광고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해외 직구몰은 심지어 한국의 명품 브랜드의 짝퉁까지 판매하는 중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중국은 개인의 정보를 모두 중국으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가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개인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화웨이 핸드폰의 강력한 매출 성장으로 인하여 10월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11%가 증가했고 침체가 되어 있던 모바일 시장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 화웨이의 10월의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3%가 급증했습니다. 역시 애국심에 불타는 중국인들의 소비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1조 위안 179조 5,800억 정도를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신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중앙은행은 오늘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기존 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통상장관은 어제 X에 올린 글을 통해 테슬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부품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10억 불, 1조 3,042억 정도 부품을 샀던 테슬라는 올해는 17억 불, 2조 2,171억 원 정도에서 많게는 19억 불, 2조 4,783억 원 사이에서 인도의 부품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도 X에서 했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으로 엔화를 방어했던 일본의 재무부 장관은 어제 과도한 환율의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복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환율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노조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시간당 임금을 25% 인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국내 비상자금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의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늘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했듯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간 10시 10분 현재 지수는 1.88% 오르고 있었고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하이브, 키움증권, 에코프로그램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으며 HSCI는 1.63% 상승하면서 7,1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리플은 8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71년 한국에 상륙한 비상장 기업인 HY, 한국 야쿠르트의 아줌마. 지금은 2019년부터 프레쉬 매니저로 명칭이 바뀌었고 젊은 남자 매니저도 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배달하는 카트의 모습을 첨부합니다. 추어탕과 갈비탕 밀키트의 맛도 궁금합니다. 올해 3월부터 한국 야쿠르트는 유제품, 음료수, 치약, 육류 가공품까지 취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구르트와 야쿠르트는 다른 것입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서 우유를 발효시킨 식품이며 야쿠르트는 유산균을 이용해 탈지 분유에 설탕물을 타서 발효시킨 음료수입니다. 물론 야쿠르트에도 유산균은 많이 있습니다. 야쿠르트란 이름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는 다른 이름을 써야 합니다. 남양 유업이 남양 야쿠르트로 쓰지 못하고 남양 요쿠르트로 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진짜 요쿠르트도 아니지만요. 오늘도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